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지진에 대한 상식과 그리고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지센터의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을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과 10년이나 20년 전만 해도 지진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지진에 대한 연구를 왜 해? 그 지진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필요 없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소중한 인명과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지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일본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지진을 알고 있는 저도 일본에서 처음 지진을 겪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진 행동 요령이었지만 대비를 할 수가 없었었고, 그리고 올바르게 그 행동 요령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알고 있는 저도 당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진은 불시에 닥치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진에 대한 상식, 그리고 두 번째는 경주와 포항 지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9.12 지진이나 포항 지진을 겪고 느끼셨던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계시군요. 다른 지역에 가면 한 반수 이상은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혹시 뭐 비행기나 또는 놀이동산이나 뭐 지진 체험을 하셨다면 그게 바로 지진과 똑같은 이제 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이 왜 발생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땅속 깊은 커다란 지각판이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이렇게 충격이 갈라지면서 이 충격이 발생하는데, 이 충격이 지표면까지 전달돼서 이 지표면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나라들은 뭐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뭐 멕시코도 이런 여러 나라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나라들은 다들 이제 불의 고리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의 고리란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구는 10개의 지각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이제 태평양판이라고 돼 있고, 태평양판 주위에 필리핀판과 뭐 북미판, 나즈칸판 등이 있는데, 이 접하는 면에서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규모 7.0 이상의 대형 지진이 거의 80% 이상 발생을 하고, 이 점들을 연결을 하면 커다란 띠를 만듭니다. 이 띠를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외에서 또는 이제 불의 고리 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지진 2가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에 중국 수찬 지역에서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개인 주택이나 또는 공공시설물을 이제 조족조 형식으로 많이 지었었는데, 특히 이 조족조 형식으로 지은 학교 건축물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던 시간은 오후 2시였었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학교가 붕괴가 되고 그대로 매몰된 아주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은 국내도 1990년대까지 조족조로 많은 주택들을 지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부상자를 구조하거나 또는 이 부상자를 응급을 하거나 또는 이제 건축물을 보수를 하거나 보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진 해일로 발생을 해서 지진 해일은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갔습니다. 이 지진 해일은 또한 이제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들어왔다 빠지기를 여러 번 하는데, 이 지진 해일로 인해서 사망 실종자가 이제 동일본 대진 때 2만 명 정도 발생했는데, 이 중에 90%가 익사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진 해일로 인해서 원전 시설에 대한 파괴가 일어났고, 피해로 인해서 정전 그리고 방사능 피해까지 이제 번졌습니다. 이 방사능 피해는 뭐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영향을 끼쳤고, 여기에서도 보면 지진이
이 한 나라의 이제 그 피해로 끝나지 않고 이 복합 재난이나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주 포항 지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제 9월 12일 이제 저녁 7시 44분에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당직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주 익숙한 그 진동 떨림과 그리고 이 소리가 이제 딱 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서 많이 겪었던 지진 일어나기 전에 이 창문이랑 틀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으니 당연히 이제 뉴스에 나오는 진앙지며 이런 것들을 봤죠. 경주에서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경주는 근데 역사적으로 지진 피해가 많이 났었던 지역입니다. 779년에는 이제 민가가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상자도 한 100명 정도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제가 이제 현장 조사를 갔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조족조 건축물에서의 피해도 많이 있고 흙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화재 시설이 많다 보니까 기와 탈락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진에 대비했다라면 기와 탈락에 대비해서 철근이나 또는 이제 못이나 이런 식으로 대비를 했겠지만 그냥 흙으로 이제 접합을 해놓고 올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와가 떨어져서 이제 많은 시설물에 피해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도 저희 그 9.12 지진과 마찬가지로 중앙지진재 원인 조사단으로 활동했던 저희 연구원에서 이 포항 지진을 이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갔었던 직원들이 이 피해 상황을 저희한테 전해주는데 1년 전에 9.12 지진이라는 건 전혀 틀렸습니다. 피해 규모도 되게 크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대피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다음 날은 수능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능을 치러야 되는 포항시에 있는 이제 그 학교들이 균열이 나거나 또는 많이 마감재가 탈락되거나 해서 도저히 수능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듯이 이제 많은 주택들, 조족조 주택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필로티 건축물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민간 주택에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재민들도 최대 1,800명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간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인프라 시설인 포항 북구청이나 또는 KTX역 그리고 이게 양덕 정수장도 이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항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난로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전압기의 이제 접지 부분이 지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합선이 돼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항 지진과 그리고 9.12 지진을 비교해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전체적으로 9.12 지진에 비교해가지고 지진 피해가 6배에서 16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지진 규모는 9.12 지진보다 더 작았습니다. 9.12 지진은 5.8이고 포항 지진 5.4였는데 경주 지역보다는 비교적 더 이제 연약한 지반이었고 그리고 인구가 2배였고 그에 따른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인구들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경주나 포항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많이 대비를 하셨습니다. 그중 잘된 사례로는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그 아기들 침대를 유리창 깨질 걸 대비해가지고 가운데로 모시거나 또는 노래방에 계셨던 이제 그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지진에 대한 발생을 알려드리고 대피를 유도했었던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진을 실제 겪고 나서 보니 실제로 지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행동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기 전에는 이제 평상시 가정에서 뭐 넘어질 수 있는 가구나 또는 이제 이런 낙하물에 대해서 고정을 해주시고 평소 담이나 또는 이제 난간이 균열에 가 있으면 보수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제 평상시에 이 우리 집 주변에 지진 5개 대피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되거나 또는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되지? 이런 사전 회의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한의 지진 행동 요령은 머리 보호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셔서 머리를 최대한 감싸시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을 한다. 밤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베개나 담요로 머리를 보호하시고 침대 옆이나 이런 데 웅크리셔서 최대한 몸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꼭 멈춰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9.12 지진이나 포항 지진 CCTV를 많이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때 보면 이 지진이 갑자기 발생하니까 놀라가지고 아직 지진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화들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 그 영상에도 이 떨어지는 낙하물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실제 이 대피하시다가도 이 대피 훈련을 많이 안 하다 보면 대피하시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부상 중에 낙하물에 의한 부상보다는 이 대피하다가 넘어지거나 또는 급한 마음에 2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식의 이제 피치 못할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부상들이 있는데 이런 부상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 후에는 반드시 이제 주위에 부상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지진 5개 대피 장소까지 계단이나 또는 도보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유무를 확인하신 다음에 귀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실 수 없을 정도로 지진 피해를 입었다면 지진 겸용 임시 주거시설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 행동 요령이고 또 이 지진 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매년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하셔도 이제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포항 지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진 발생 시에 저희가 대피할 때 가스 차단이나 화재 차단이 왜 중요한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포항 지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11월이다 보니까 이제 난로 같은 것들 켜게 됐습니다. 난로가 끄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지니까 화재가 났고요. 제일 좋은 사례로는 1995년에 발생한 고베 지진을 들 수가 있는데요. 고베 지진 때 지진이 발생했고 그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가 다 꺼졌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대피를 했는데 이 피해난 지역을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를 이제 넣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켜져 있던 가열기구나 또는 이런 가스나 또는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한 2차 화재로 구할 수 있는 부상자나 또는 이런 인명도 많이 못 구하고 이제 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3가지 중요한 이제 지진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 관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재난에서 재난을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재난 사례에서 미래 발생한 재난을 미리 대비하자는 의미인데 우리도 9.12 지진과 포항 지진에서 교훈과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과 경험을 되살려서 앞으로 지진 대비에 잘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